너는 높이 단위는 줄로 쓰니? 높이 단위를 줄로 써? 높이 단위를 줄로 쓰냐고. 줄로 써. 또 아, 저거요? 저거 잠재 문제였어. 에이구, 이걸 다 어떻게 할 것이냐. 다 호감쌤 보고 싶다. 호감쌤 보고 싶다. 왜 우리 참 호감쌤 보고 싶대요. 호감쌤 보고 싶다. 호감쌤 보고 싶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다룬 얘기가 어디까지 다뤘죠? 일할 차례였나요? 일하고 있었습니까? 했는데 얼마큼 했죠? 일의 정의까지? 불력이 않는 일? 인류를 할 차례일 것 같아. 그 저번에 저희 숙제 있었어요. 시험 때문에 나가기 전에 숙제 엄청 주셨어요. 응, 리얼. 당연히 안 했을 거잖아. 했어? 근데 저 했어요. 저희 인류의 단위까지 했는데요. 일률의 단위까지 했어요? 자, 일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정의합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에 한 일의 양을 일률이라고 하고요. 전기에서도 전력이라는 게 있는데 전력은 전기에서의 일률이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률 구하는 식을 살펴보면 일률은 전체 걸린 시간분의 한 일의 양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지. 자, 기호로 나타내 쓴다면 일률은 파워 P라고 쓰기를 했고요. 대문자를 씁니다. 보통 T분의 W 또는 자, 단위 시간 동안에 공급한 에너지라는 의미에서 T분의 E라고도 써줄 수가 있어요. 단위는 어떤 단위를 쓸 수 있나요? 줄 퍼 세크라고 하고 얘를 뭐라고 불러준대? 대문자 W라고 쓰고 와트라고 불러주고 있다라고 해요. 또한 W라고 하는 것은 P 곱하기 T다 라고 할 수 있겠지. P 곱하기 T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인류의 단위 살펴봤고, 또 자, 이 녀석들에 대한 단위로 와트를 쓰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른 형태의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절대 단위로 와트라고 얘기하는데 1와트의 크기는 1초 동안에 한 일이 1줄일 때 그때의 인류를 1와트다 라고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제임스 와트라는 영국의 과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야기했지요. 제임스 와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지? 제임스 와트 하면 생각나는 것? 제임스 와트 하면 생각나는 비행기. 전기. 심하다. 제임스 와트. 너희들 뭐 위인전기 이런 거 안 읽어보니? 와트 맞다. 제임스 와트. 그래 전기. 전 저희 나라 있어요. 서울에 안 가본 놈이 서울에 가본 놈들보다 더 잘 알아. 뭐야? 제임스 와트 나 아는데. 진짜 기억 안 나? 저희는 한국 위인. 지원아, 제임스 와트. 야, 알지. 기억나는데. 왜 제임스가 살짝 낯에 있고. 산업혁명. 아, 맞아. 공장. 증기기관차. 증기기관이지. 증기기관차는 다른 분이지. 증기기관차. 자, 증기기관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증기기관이 있었는데 증기기관을 과학적으로 개량을 한 거야. 좋은 형태로 바꿔서 만들어준, 자, 이런 일을 해준 게 제임스 와트라고 합니다. 자, 이 제임스 와트, 그냥 뜬금없이 막 나타난 분은 아니야. 이분의 스승님이 있어요. 그 선생님 기억에는 이분 원래 스코틀랜드 계열 분들이거든.
그쪽에 글래스고 대학인가 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블랙이라는 교수가 있었어. 그 블랙의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수업하는데 자꾸 장난하고. 자, 한편 이런 단위를 쓰기도 해요. 킬로그램 힘 미터 퍼 세크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1kg 힘 미터 퍼 세크는 1kg의 물체를 1m 들어올리는데 1초가 걸릴 때 그때의 값으로 얘는 9.8 뉴턴 미터 퍼 세크가 되고 얘는 9.8 줄 퍼 세크라서 얘가 9.8 와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한편 실제 실용 단위로,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위로 어떤 단위를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HP 마력이에요. 마력. 자, 이 책은 대문자 HP 쓰는데 보통 대학물리책은 소문자 HP 많이 써. 그래서 1마력이라는 것은요, 자, 나라마다 좀 다르게 쓰는데, 자, 국제 표준은요 735와트예요. 이거는 국제 단위야. 미국, 영국에선 이거와 다른 값을 쓰는데 746와트를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보통 735와트를 썼는데 최근에는 746와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한편 인류가 속도 관계라는 걸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인류가 속도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체의 인류를 계산해 보는데, 인류는 일정한 시간 동안의 한 일의 양이야. 그쵸? 이때 만약에 물체가 등속도로 운동했다고 한다면, 자, 등속도 운동했다면 얘는 뭐가 돼 버립니까? T분의 F 곱하기 S 대신에 VT라고 써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FV라고 쓰고 있대요. 오케이. 등속도로 운동했을 텐데 이걸 보통 평균 값으로 표현해 주기도 해요. 오케이. 평균 연료는 평균 힘 곱하기 평균 속도, 일정한 힘이 가해졌다면은 힘 곱하기 평균 속도,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류가 속도는 이런 관계를 갖는데, 이 식을 이용한 일상생활에서의 예가 있어요. 자동차는 출발을 하거나 또는 언덕으로 올라갈 때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오케이? 출발하거나 언덕으로 올라갈 때 큰 힘을 필요로 하는데 그때는 속력을 빠르게 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자동차의 인류는 정해져 있거든. 자동차가 갖는 인류는 정해져 있는데 큰 힘이 필요하면 속도는 작아야 한다. 그래서 자동차가 출발하거나 멈출 때는, 자, 속력을 낮은 속력, 저속기어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평지를 달릴 때는 자, 어떻게 달립니까? 평지를 달릴 때는 힘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같은 출력에 대해서 속력을 빠르게 내도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고속 기어를 이용해서, 자, 고단기어를 이용해서, 자,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일과 에너지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일의 원리란 얘기를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 자, 네 번째, 일과 에너지 관계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일과 에너지 관계를 얘기해 볼게요. 자, 만일 물체에게 일을 해준다면,
물체 일을 해주면 물체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물체 에너지는 증가한다. 반면에 물체가 일을 하면 물체의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해.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체에 해준 일의 크기는 물체의 에너지를 변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때 물체가 일을 받게 되면 W는 양의 값이 돼 버리죠. 자, W가 양의 값이니까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도 증가하겠고,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W는 음의 값이 돼 버리고, 그때 물체 에너지 변화량도 음의 값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물체의 에너지 그리고 일 관계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바로 에너지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를 보면, 자, 에너지의 정의는 자,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자, 물체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자, 그러면 에너지의 단위는 어떤 걸 쓸까요? 일의 단위와 마찬가지인 단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에너지의 단위는 다음과 같은 단위를 써요. 줄이란 단위를 쓰게 돼요. 보통 우리가 역학적인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줄이란 단위를 쓰고, 열 에너지를 이용할 때는 칼로리나 또는 킬로칼로리라는 단위를 또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아주 작은 에너지를 얘기할 때, 핵에너지 등을 얘기할 땐 EV라고 쓰고 뭐라고 한대? 전자볼트라고 표현해줘요. 일렉트론 볼트라 그래서 전자볼트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나타내주고, 전기 에너지를 이야기할 때 와트시라고 하는 와트아워, 그래서 와트시라고 하는 단위를 쓰기도 합니다. 이들 간의 환상관계를 살펴보면 1칼로리는 약 얼마가 돼? 4.2줄이 돼 버리고요. 4.2줄이고, 자,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가 돼 버리고요. 자, 그리고 1전자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이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자, 1와트 C라고 하는 것은 얘는 1와트 곱하기 1시간이야. 1와트는 1줄 퍼 세크가 돼버리고요. 자, 그리고 1시간은 몇 초지? 3600초가 되기 때문에는 3600줄만큼의 에너지를 표현할 때, 자, 와트시라는 단위를 써서 나타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의 단위와 에너지 관계들을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75쪽 이야기입니다.
자,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해 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힘과 관계된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힘과 관계된 에너지로서 첫 번째 다룰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예요. 자, 운동 에너지는 영어로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 자, 그래서 기호로 사용할 때는, 자, 이 책에서는 흔히 많이 쓰는 게 EK라는 기호를 많이 쓰고 있는데, 많은 책에서 그냥 K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키네틱 에너지라 그래서 KE까지 쓰는 표현도 있어요. 자, 얘는 자,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야.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를 키네틱 에너지다 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어서, 어떤 물체가 이런 상황을 갖고 있다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속력 V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 속력 V로 움직이고 있을 때 이 물체에 갖는 운동 에너지, 일단 EK라고 써줄게요. 선생님 많이 사용하는 건 K거든. K를 쓰고, 요즘 최근에 물리2에서는 K, 그리고 물리1에서는 EK 쓰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서 헷갈릴까봐 수능에서는 뭐라고 쓰니? 이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 자, 아무튼 EK라고 썼을 때 얘는 약속을 이렇게 쓰기로 했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고,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세크 제곱이 돼버리지. 자, 이 값을 뭐라고 해? 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운동 에너지라고 표현해 주고 있대.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이 식은 아주 간단한 원리에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자, 이 식의 증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식의 증명을 한번 봅니다. 자, 여기 어떤 면에 물체가, 질량이 m인 물체가 있어. 자, 이 물체가 처음에 정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까? V0가 0인 상태에 있었다라고 할게. 이때 물체에게 힘이 가해져요. 자, F라는 힘이 가해지게 된대. 자, F라는 힘이 가해지게 돼서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야. 얼만큼 이동했다라고 할까? S만큼을 이동했다라고 하자. 자, 그때 물체는 힘을 받아 운동했기 때문에 뭘 갖게 되니? 속력을 갖게 되지. 이 힘을 받는 동안에 물체는 무슨 운동을 했어요? 일정한 크기의 힘을 받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했지? 등가속도 운동을 했지. 맞아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세 번째 식을 한번 써보면 얘는 이러하다.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쵸? 자, 이때 V0를 0이라고 하자. 처음 속도 0이니까. 자, 이 식에다가 2분의 m이라는 값을 곱해 보도록 할게.
2분의 m을 곱해버리면 얘는 다음과 같이 식이 변화됩니다. ma 곱하기 s는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얘기하지. 맞아?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ma가 바로 뭐야? f가 되겠지. 즉 w는 자 f 곱하기 s가 되는데,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2분의 1 mv 제곱이 돼서 이 값이 바로 뭐가 돼? 물체가 갖는 운동 에너지라고 정의를 내린 거지. 이해해요? 요즘 책은 얘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요즘 책의 설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자, 요즘 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 요거하고 거의 똑같아. 자, 요즘 책이야. 자, 운동 에너지가 뭔지, 저런 형태를 갖는지 어쩐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자, 이쪽에 어떠한 물체가 자, 어떤 속력 V1이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었대요. 질량이 m이야. 이런 물체에게 힘이 가해지는 거지. 그 힘에 의해서 물체는 무슨 운동하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했대요. 이때 물체가 s만큼 이동했을 때 물체가 갖는 속력은 v2라는 속력을 갖게 되고, v2라는 속력을 갖게 되고, 이 물체는 역시 등가 속도 운동에 의해서 이렇게 쓰게 되지. EAS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라고 썼어. 똑같이 2분의 m이라는 값이 곱해지게 되면 얘는 ma 곱하기 s 라는 값은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 된 거지. 자, 이때 ma라는 것이 뭐야? f란 말이야. 따라서 w가 f 곱하기 s인데, 일을 해줬더니 뭔가가 변했어. 물체에게 일을 해줬더니 뭔가가 변했는데, 이런 일을 해줬을 때 변화되는 걸 뭐라고 불렀지? 에너지라고 불렀지. 맞아? 에너지라고 불러서 이 변화되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라고 약속해서 쓰기로 했다는 거야. 이해해? 이 뭔가 변화된 이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로 2분의 1 mv 제곱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게 결국에는 일에너지 정리라는 건데, 일에너지 정리라는데, 요즘 일에너지 정리 하기 전에 이걸로 설명해 주고 있어. 오케이? 이해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 중간에 도움글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게 요즘 책은 완전히 빠졌어. 옛날엔 실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 실험적으로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즘은 이런 설명을 안 해줘. 이 실험 설명 한번 해주긴 할까? 이 실험 설명을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할게. 자, 이 실험도 아니야. 사실은 원래 실험은 이런 식으로 갖다 놓습니다. 자, 여기에 역학수례를 이용해서 물체가 갖는 물체의 운동에너지 관계를 살펴볼 거야. 책을 갖다 껴놓습니다. 책을 놔요. 그리고 책갈피 사이에 자를 끼워놔요.
얘는 누구야? 책. 얘는 누구야? 자지 마, 이 새끼야. 너는 자지 말라니까. 너 자꾸 자걸 잘라고 하고 있잖아. 저 턱 꼬이고 또 자려고. 에이구, 현우 공부 이렇게 하고 어떻게 과학고고 영재고고 하려고 하지? 내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전현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이쪽에 역학수례가 있어요. 자, 역학수례 위에다가 추만 올려놓으면 질량이 증가되거든. 오케이? 여기에 막대가 하나 꽂혀갖고, 역학수례 질량이 보통 1kg짜리야. 1kg짜리 줄 하나씩 올려놔. 그럼 2kg 되고 3kg 되고 4kg 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겠지, 그지? 자, 이때 얘의 속력을, 자, 처음에 V1이라는 속력으로 와서 부딪히게 해. 그냥 V라고 할까? 쭉 달려오면 얘와 어떻게 되니? 충돌을 하지. 충돌하면서 자를 어때? 밀고 들어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 자가 밀려간 거리를 계산을 해서 에너지를 비교하는 실험이 있어. 근데 이 실험에는 문제점이 하나 있지. 모든 충돌은 이렇게 밀고 간다면 충돌의 종류가 세 가지잖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그리고 비탄성 충돌이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무슨 충돌이야? 차를 계속 밀고 들어갔으니까 무슨 충돌이라고 해야 돼?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해야 돼. 그래서 엄격하게 에너지가 보존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냥 대략적인 관계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 자, 이때 자가 이동한 거리 S는 술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아시겠어요? 술의 질량이 클수록 크다. 또 자가 이동한 거리는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크다.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었대. 그래서 자가 밀고 간 거리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에 비례한대. 이때 이 자와 책 사이에는 무슨 힘이 작용하지? 무슨 힘이 작용해? 마찰력이 작용하고 있잖아. 그래서 추가한 일은 바로 마찰력에 대한 일이 돼버리고, 이 값이 2분의 1 나중 정지했으니까 mv 제곱이 되는데, 이 값을 운동에너지다 라고 옛날에는 많이 썼어. 요즘엔 이 내용이 많이 없어졌어. 혹시 영재학교나 이런 거 시험 볼 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추가로 해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계를 얘기했고, 아까 하나 빼먹었다. 뭐 빼먹었니? 일의 도구 해준다 그래놓고 빼먹었지. 일에너지 정리까지 한 다음에 일의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 자, 일 에너지 정리를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일 에너지 정리라는 걸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 에너지 정리는 지금 좀 전에 했던 얘기인데, 자, 물체, 정확히는 이거 요즘은 일 에너지 정리라는 표현보다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표현해줘.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 한번 볼게. 자, 지금 한 얘기 또 반복이야. 질량의 M인 물체가 처음 속력 V1으로 오고 있었어. 좀 지겹다. 세 번째니까, 그지? 단원이 구성이 그래서 그래. 이쪽에 외부에서 F라는 힘이 가했더니 물체는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했지. 자, 그래서 물체가 S만큼 이동했을 때 질량 M인 물체는 속력이 얼마의 속력을 갖게 됐대? V1이라는 속력, V2라는 속력을 갖게 됐대. 이때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얼마큼 이동하게 되지? 자, S만큼 이동하게 되지. 자, 그렇다면 자, 얘는 EA S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이라고 하고, 자, 곱하기 2분의 M을 또 해주게 되면, 자, 얘는 뭐가 됩니까? MA 곱하기 S. 즉 얘는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이라고 써줄 수 있겠죠. 앞에 있는 항은 바로 물체에게 해준 1의 크기가 되고, 자, 이 값은 2분의 1 M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1의 제곱, 즉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물체에게 1을 해줬더니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이게 1 운동 에너지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 물체가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물체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할 것이고, 물체기를 해주면 물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변화 관계 과정을 갖게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그렇게 졸려? 채윤이 뭐 왜 안 와 오늘? 결석생. 3명밖에 수업 안 하면 개주는 그런. 내밀다. 야, 김치형 가오리가 영어를 뭐야? 레이라는 것도 있고, 그 가오리류로 생긴 것 중에 스팅거라는 것도 있어. 홍어가 스팅건지 레이가 스팅건지 모르겠다. 홍어 맛있어. 저 홍어 좋아해요. 응? 홍어 좋아해요. 어쩐지 네 옆에 가면 냄새 나더라. 응? 홍어 냄새 나더라. 홍어 냄새 나지. 근데 안 삭힌 건 냄새 안 나. 착해야 맛있지만. 그 원래 이제 전라도 지방의 이제 음식이었지. 홍어가 왜 홍어가 됐는지 먹게 됐는지 알아? 원래 연골어류들은 직접 먹으면 탈 나는 경우들이 많아. 연골어류에는 어떤 게 있냐면 가오리도 있고 상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상어 안 먹잖아, 상어 고기. 응? 근데 그 연골어류들이 좀 먹기가 힘든가 봐. 응? 먹으면 탈 나고. 근데 흑산도라고 있지. 응? 흑산도라는 섬이 있단 말이야. 근데 옛날에는 다
돛담배보다 물고기 잡을 때 노를 저어 갖고 나가고 잡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돛담배 정도 되면 크기 엄청나게 큰 배야. 그래서 일반적인 소형 어선들은 다 노를 저었단 말이야. 노를 저어서 움직였는데 이 젠장 이거를 팔아먹으려면 목포 정도까지 신안 쪽까지 나와야 되거든. 근데 배를 접고 오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며칠 걸려. 그래갖고 신선한 고기를 팔려고 노 접고 오면은 다 상해 있는 거야. 당연하지. 옛날엔 냉동시설이 없었잖아. 근데 우연히 홍어란 녀석을 먹어보니까, 버리게 갖고서 먹어보니까 맛있더라는 거야. 냄새는 고약한데. 응? 그러면서 홍어를 먹기 시작해. 일부러 삭혀서 먹기 시작했어. 그리고 옛날에는 홍어 먹는 집은 어떻게 해서 먹었대는지 알아? 뭐 집집마다 방식이 다 다르긴 한데 홍어를 사다가 항아리에다 짚하고 같이 섞어갖고 이렇게 차곡차곡 놓는 집들이 있는 반면에 신문지에다 둘둘 싸가지고 화장실에 놓는 집도 있었대. 냄새가 너무 나니까 먹을 때만 꺼내서 먹고 화장실에 넣어놓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요즘은 뭐 덜 삭혀갖고 많이 삭힌 걸 사람들이 못 먹으니까 덜 삭혀서 먹으니까. 선생님도 홍어를 처음 먹은 게 지금 20년이 안 돼. 10몇 년이 됐어. 처음 먹은 건 한 20년쯤 됐나 보다. 처음 먹은 게 선생님이 98년도에 처음 먹어봤어. 25년 돼. 26년쯤 됐나 보다. 그러고서는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홍어를 먹게 된 계기가 뭔지 알아? 어떤 횟집에 갔다고. 횟집에 갔는데 그 부대 음식으로, 흔히 스키다시라고 하는 거로 깔아주는 음식으로 갖다 줬는데 홍어를 10점이나 준 거야. 응? 홍어 10점 줬는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선생님 중에 하나가 그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싫어하는 이유는 연대까지 술 먹고 술값을 내본 적이 없어. 응? 좀 뭐라 빈대 느낌? 하다못해 막 지나가다 그 옛날엔 슈퍼마켓 같은 게 있잖아. 그런데 앞에 마루를 갖다 놓고 그런 데서도 술 먹고 그랬었거든. 그거조차도 안 내. 그거 다 합쳐야 5,000원도 안 했는데. 그래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갖고 그날 2점인가 3점인가 먹고서는 일주일 동안 고생했어. 탈은 안 나는데 이 후광 속에서 계속 암모니아 냄새가 도는 거야. 이해해? 이 후광 속에서 막 암모니아 냄새가 계속 심하게만 나는 거야. 그래갖고 고생 되게 많이 했어. 그리고 한참을 안 먹었거든. 한 10년 넘게 안 먹었는데 약 10여 년 전에, 한 10년쯤 된 것 같아. 한 12, 13년? 선생님 후배가 있는데 지금은 사이 안 좋아갖고 안 봐. 까부는 게 많아갖고. 그 후배라는 애하고 갔는데 갑자기 홍어집에 가재. 그래갖고 아이씨, 좋아하는 음식도 아닌데 굳이. 근데 꼭 가야 되겠대. 짜증나잖아. 일단 갔어. 갔는데 맛있더라고. 그래서 즐겨 먹지는 않는데 먹을 수는 있다. 한 번 또 그 영광에 사는 고향을 가진 친구가 있었어. 걔네 동네에 갔더니 동네에 홍어집이 장사가 엄청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홍어가 완전히 잘 삭은 거야. 막 썩을 정도로 삭았어. 되게 맛있더라고. 나 멀쩡한데 걔는 맨날 좋아해갖고 지가 막 찾아먹는 애거든. 근데 나는 그냥 즐기진 않는 스타일. 근데 먹었는데 되게 웃긴 일이 벌어졌지. 이 홍어가 암모니아가 엄청나게
향이 강해. 근데 우리 침 안에 물이 있잖아. 물 성분이 있으면 암모니아 기체는 물과 만나면 뭐가 되지? 응? 암모니아 기체가 물과 만나면 뭐가 돼? 아직 안 배웠나? 암모니아 기체가 물과 만나면 뭐가 돼?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는 기체잖아. 뭐가 되지? 이 그지 같은 새끼들 봐라. 뭐가 돼? H 너희들 진짜 심하구나. 이렇게 돼버리잖아. 얘는 액성이 뭐야? 액성이 뭐죠? 응? 액체 성질이 무슨 성질을 띠냐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 니네 보니까 전기화학도 하더만. 전기화학 하면은 산화는 배웠을 거 아니야. 그 산화원들보다 한참 전에 배우는 게 있는데. 와, 심하구나. 액성이 뭐가 되냐고. 오석쌤한테 잃는다 너네. 얘는 성질 중에 어떤 성질에 속해? 강염기. 염기 맞는데. 내가 이렇게 써준 이유를 생각해야지. 채훈이 수업 들은 게 없어 이 부분? 응? 너희들 심하다. 암모니아는 물과 반응하면 수산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고 다시 이온화해준 이유는 얘들 중에 일부만 수산화 이온으로 이온화가 돼버리지. 그럼 강염기야 약염기야? 물에 잘 녹긴 하지만 이온화도가 작아. 그래서 얘는 뭐야? 약염기란 말이야. 염기가 갖는 공통적인 성질이 있어. 쓰다 또. 헤놀프 탈레이. 인생도 염기인가? 인생도 쓰잖아. 그러니까. 응? 염기의 특징. 안 배웠어? 단백질을 녹여서 미끈미끈해지잖아. 그 친구의 입안에 단백질을 상당히 많이 손상을 시킨 거야. 그래서 입안에 상피세포가 다 벗겨졌어. 나는 멀쩡한데. 웃기지 않니? 너 왜 또 자빠져갖고 그래? 나는 방어가 좋아. 여기서 선생님이 보태서 첨언해서 해주고 싶은 말. 공부를 하면 한 번 하면 기억을 좀 해놓자. 이제 기억을 해놓을 때야. 산과 염기 아직 안 배워서 중화 반응? 하긴 했었지. 니네 정기화학이면 화학 맨 뒤인데.
산화환원을 상과연결 안 했구나. 매우 중요한 얘기야. 이게 또 중3 과정에 나오다 보니까 어디에도 많이 나오니? 상과연기가 빠졌구나. 중화반응 나올 것 같은데?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일의 도구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하도록 할게. 빠꾸할 필요도 없어. 일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보자. 일의 도구. 이게 중학교 교육과정에 빠지고 일부가 물리2에 나오긴 하는데 매우 중요한 얘기들이야. 아시겠어요? 과거 영재고 2단계 3단계 문제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야. 자, 일의 도구 중에 첫 번째 일의 도구는 질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이거 힘의 평형과 관계에 있는 거다, 그치? 토크라는 게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안 할게. 자, 여기에 지뢰가 있어. 자, 이 끝에다가 물체를 올려놓을 거야. 물체를 올려놔서 여기에는 물체에게 힘이 작용하는 점이라 그래서 이름이 작용점이야. 자, 그리고 이곳에서는 전체 막대기를 뻗팅겨주고 있지. 받침점이라고 해.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이 힘을 눌러서, 손으로 눌러서 이 물체를 움직이게 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힘점이라고 이야기해. 이게 질의 세 가지 요소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 위치에 따라서 질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그거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질의 원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르키메데스지. 자, 아르키메데스가 질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쪽에 물체를 갖다 놨는데 물체 무게가 끝점에 W 무만큼의, 여기 무자는 무게의 무자를 의미합니다. W 무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자, 이곳까지의 거리는 A, 이곳까지의 거리는 B가 되겠지. 자, 그리고 이쪽에 힘 F가 작용하고 있다라고 해. 이때 질의 원리는 W 무 곱하기 A는 F 곱하기 B다라고 쓰면 되겠지. 이거 초등학교 3학년 때 양팔저울 실험 갖고 배운 거야. 양팔저울 갖다 놓고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다 주 몇 개를 걸어 놓고 평형을 갖게 할 때 몇 번째 칸에는 몇 개의 주가 필요할까? 추의 개수 곱하기 칸수 갖고 계산한 적이 있지. 추의 개수 곱하기 칸수 그 식이란 말이야.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질의 원리라고 불러. 질의 원리라고 불러준다. 오케이? 자, 이때 이 질에 가해야 되는 힘의 크기를 살펴보면, 질에 가하는 힘의 크기,
질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뭐가 돼 버립니까? F는 B분의 A 곱하기 W 무만큼의 힘이 가해지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한편 질의 작동거리를 보자. 자, 처음에 바닥에 있던 물체를 들어줄 거야. 이 끝에 그냥 뭉쳐져 있다라고 할게. 이변의 길이가 A고 이변의 길이는 B야. 여기서 힘을 눌러줄 거야. 그럼 잠시 뒤에 보면 물체가 자 이런 식으로 움직여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이때 물체가 올라간 높이가 얼마큼 올라갔니? h만큼 올라갔죠. 맞아? 이때 질의 끝을 눌러준 길이는 얼마큼 눌러줬다고 해? s가 됐대. 이 두 삼각형은 서로 무슨 관계지? 닮은 관계니까 닮은 비가 존재하겠다. A 대 B는 H 대 S야. 따라서 작동거리 S는 뭐가 돼 버립니까? 자, A분의 B 곱하기 H가 작동거리래. 그래서 2를 한번 비교해 봤어. 일의 크기를 비교해 봤는데 1W는 F 곱하기 S지. 그러면 A분의 B, B분의 A 약분되니까 뭐가 되지? W무 H가 되는 거지. 이거는 사람이 질에게 해준 일과 이거는 질에가 물체에 준 일이 서로 어떻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지. 힘의 이득은 있지만 일의 크기가 같으므로 일의 이득이 없다라는 얘기야. 이해해요? 힘은 아껴서 쓸 수 있지. 실제로 아르키메데스는 그 얘기를 했잖아. 나에게 엄청나게 긴 막대기와 내가 우주에서 서 있을 수 있는 발판 그리고 받침대를 준다면 지구를 움직여 보이겠다 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어때? 유명한 원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편 질의 종류 얘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 가자. 자, 질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게. 질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질의 종류는 자, 첫 번째 자, 제1종 질의가 있어요. 제1종 질의가 있어. 제1종 질의는 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 지금 쓴 것처럼 자, 얘는 작용점, 받침점, 힘점 순서대로 되어 있는 질의를 의미해. 자, 이런 구조를 가진 질의를 우리는 제1종 질의라고 해. 대표적인 이 예는 어떤 예가 있지?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얘들이 많은데 가위. 가위도 지뢰요. 그것도 지뢰야. 또 아니야, 젓가락. 펜치. 시소. 펜치가 뭐예요? 벤치. 시소도 지뢰라고. 시소도 지뢰가 같은 거지. 시소? 그래, 시소. 또 이렇게 생긴 것도. 저렇게 생긴 게 많아. 무지 많아. 장돌이. 망치. 못 빼는 거. 이런 등등등의 것들을 제1종 지뢰라고 이야기해. 자, 두 번째. 제2종 지뢰. 자, 제2종 지뢰는요. 이런 순으로 작용점이 있어. 그리고 힘점이 있고, 그리고 받침점이 있어. 자, 이렇게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자, 얘네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받침점이 어디에 있어? 요 점에 있어. 이렇게 그리니까 좀 그렇다. 받침점이 여기 있고, 자, 소리 순서 바꿔줄게. 맞는데? 거꾸로 생각이 하지? 자, 여기에 힘을 가하고 이쪽에 작용하고 있어.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지? 젓가락. 또 이런 예가 있어. 여러분들 손톱깎이가 있어. 손톱깎이 한번 모양을 쭉 볼까? 이렇게 돼 있지. 여기는 지뢰가 두 개가 있어. 손잡이가 이렇게 놓여져 또 있단 말이야. 이 아랫부분이 핀셋에 해당하지. 핀셋. 오케이? 집게. 자, 이게 손톱깎이. 이렇게 되어 있어. 오케이? 자, 얘네들은 이쪽으로 돼갖고 내가 그림을 정확히 안 그렸는데, 아이고, 요런 식으로 돼 있거든. 여기 받침점이 있고 작용점이 있고 힘점이 있어. 손톱 누르는 거 일종 지뢰에 속해. 그거는 손톱깎이에는 지뢰가 두 개나 들어있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3종 지뢰가 있어. 삼종 지뢰가 있어. 3종 지뢰는 어떤 형태의 지뢰가 되지? 진짜. 뭐가 있을까? 순서를 재조합해봐.
자, 여기는 받침점의 작용점. 힘점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작용점. 아씨, 내가 2종 3종 바꿨었나 보다. 요것도 낚시대도 있잖아. 작용점 그리고 받침점이 있어. 이종 3종 바꿨었나봐. 대표적인 게 이게 병따개가 있어. 요즘 병따개 형태도 여러 가지긴 하지만 전통적인 병따개는 숟가락은 밥 먹을 때 써야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쪽을 어떻게 하고 있어? 받쳐주고 있지. 그리고 턱이 이쪽에 걸려 있지. 빈 구멍이 있고, 그치? 이렇게 건 다음에 얘를 위로 당기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이종지뢰가 병따개에 해당하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어? 이것도 비슷한 거. 옛날에 호두까기도 마찬가지야. 호두까기 보면은 끝이 고정돼 있고 여기 톱니 같은 게 있고 여기다 놓고 이쪽으로 눌러서 호두를 깼단 말이야. 이해해? 그래서 이런 이종 지뢰가 있구나. 그래서 뭐 지뢰 종류들, 이런 형태의 종류들의 지뢰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편 또 유명한 일의 도구가 어떤 게 또 있지? 자, 도르래가 있어요. 도르래는 그 형태에 따라서 고정 도르래, 움직 도르래, 그리고 복합 도르래라고 하기도 하고 조합 도르래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는 복합, 결합. 복합 결합, 조합 도르래라고도 하고, 이런 도르래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걔도 또 두 가지 형태로 또 나눠. 자, 오늘 살펴볼 아이는 고정 도르래 위주. 자, 고정 도르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쪽에 천장이 있어. 여기 물체를 매달아 놨어. 이때 물체의 무게를 뭐라고 해? W 무라고 할게. 그때 이쪽으로 우리가 힘을 줘서 당기는 거야. 이 물체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얼마큼의 힘이 작용해야 되지? 장력이 작용하는데 두 힘이 서로 어때? 같아야 되지. 또 이 도르래 회전 등, 마찰 등을 무시하고 도르래 질량을 무시한다면 똑같이 얘는 윗방향으로 누가 당겨주고 있어? 똑같은 힘 T가 당겨주고 있어. 우리는 얼마 힘만 주면 돼? 물체에게 작용한 힘이 얼마면 돼? 물체 작용한 힘은 얼마야? F는 T만큼의 힘을 주면 돼. 요즘은 이거를 이렇게도 설명해줘. 도르래가 있는데 이 중심이 고정점, 받침점이잖아. 이 거리, 어리고 이 거리도 뭐가 돼? 어리란 말이야.
그럼 이쪽으로 당기는 힘이 얼마야? W 무가 되고, 이쪽으로 당기는 힘은 얼마가 돼? F가 된대. 자, 그렇다면 질의 원리를 이용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쓰지? W 무 곱하기 얼이라는 값은 F 곱하기 얼이라고 쓸 수 있네. 따라서 F는 W 무다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이 물체를 얼만큼 올려주고 싶어? H만큼 올려주고 싶어. 그럼 이쪽으로 당기는 줄의 길이 S만큼 당긴다라고 하면 당겨준 만큼 올라가겠지. 맞아요? 당겨준 만큼 올라가니까, 자, 당긴 줄의 길이는 자, S는 H와 같다라고 얘기하네. 아시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고정도르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 고정도르의 1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자. 자, 1은 F 곱하기 S다라고 하는데, 그대로 대입했더니 T라는 힘이 W 무와 같아야 되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W 무 H다 라고 쓸 수 있네. 그래서 사람이 도르래에게 해준 일은 도르래가 물체에게 해준 일과 같다 라고 해. 즉, 도르래를 사용하여서도 일의 이득은 있어요, 없어요? 일의 이득은 없다라고 얘기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 친구 애들 난리 났다. 하나가 회사를 때려친다고. 이런 걸 꼭 수업 중에 보내야 돼?
그러면 두 번째 도르래로 움직 도르래를 보자.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부분과 과학적 원리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 도르래는 천장에 실이 매달려 있고 도르래가 그 아래쪽에 있어서, 자, 도르래가 움직이는 이러한 형태를 갖게 돼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얘는 아래로 얼마의 힘이 작용하지? W 무만큼의 힘이 작용하고, 위로 T라는 장력이 작용하고 있어. 오케이? 이 도르에 대한 영향이 없다면 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 힘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지? 얘를 들어올리기 위해서 힘의 관계는 어떤 관계 가져야 돼? 이 T가 W 무와 같으면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응?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T는 얼마? 2분의 W 무다라고 해서, 자, 가해져야 되는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가해되는 힘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줄 수 있다. F는 T와 같고 얘는 2분의 W 무가 되었다라고 해. 요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요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 자, 여기 짝대기가 있는데, 자, 각각 얼이지. 요점이 받침점이야. 실이 지탱해주는 받침점이야. 그리고 물체의 무게는, 자, 아래로 가운데 나타나지. 오케이? 자, 그럼 힘을 어디로 줘야 돼? 윗방향으로 뻗팅겨 줘야 되지. 오케이? 이종지래네. 그죠? 맞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 얼 곱하기 W 무는 2얼 곱하기 F다라고 이야기하지. F는 2분의 W 무다라고 하지. 오케이? F는 2분의 무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요즘은 이런 방식으로도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자, 두 번째. 자, 당긴 줄의 길이. 얘를 H만큼 들어주고 싶어. H만큼 들어주고 싶어. 그럼 이쪽 줄도 H만큼 들어줘야 되고 이쪽 줄도 H만큼 들어줘야 된 것 같지? 그치? 맞아요? 하지만 얘는 들어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당겨줘야 되겠지. 맞아요? 누가 당겨줘야 돼? 이쪽이 얘까지 다 당겨줘야 되겠지. 맞아요? 따라서 올라간 높이에 대해서 당긴 줄의 길이는 몇 배만큼이 돼? 2배만큼이 되겠다. 따라서 이때 일의 크기도 계산해 보면 W라는 값은 F 곱하기 S가 되는데 얘 역시 얼마? 2분의 W 무 곱하기 2H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버립니까? W 무 H가 되었다라고 해요. 즉 1의 도구를 사용하거나
직접 하거나 일의 이득은 있어요, 없어요? 일의 이득은 없다라는 사실이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일에 대한 도구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나무지하기엔 좀 어정쩡하다. 이 내용까지 질문, 약 3분 동안 질문.